안녕하십니까, 연수입니다. 네, 명인들의 복귀 이번 주부터 제가 목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바로 시장에 들어가야 될 것 같죠? 자, 목요일장은 나름 내용이 좋고 지금 새로운 대안들이 잘 만들어지고 움직였는데 장막판 2시 반 이후에 나온 지금 온 국민들이 TV로 지켜보고 다수가 열망하고 있죠. 열망하고 있는 이 북미 어렵게 만들어진 북미 회담의 판이 협상 합의까지 이르지 못하고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주 대북 관련주는 물론 당연히 이제 뉴스에 급냉할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도 부정적인 심리적 위축을 안겼죠. 이게 이제 투자라는 거는 이게 제가 주식을 가격을 주가라 이야기 잘 안 하죠. 시세라 이야기하는 거는 주가 안에 심리가 들어가서 그 시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 시세라는 거는 시장 판이 심리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분위기 나온다면 매도가 급하게 나오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북미 이슈도 또 드려야 될 것입니다만은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곳이 있고 좀 지켜봐야 될 곳이 따로 있겠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남북 경협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인데 사실 실무회담에서 비건과 김혁철 라인에서는 합의문 작성 초안까지 나온 상태였죠. 그게 뭐냐면 북한이 1차적으로는 지난 평양회담에서 약속했던 영변 핵시설을 금정 폐기하고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핵시설 전체적으로 폐기한다는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실무회담에서 이에 따른 상응 조치도 좀 준비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만난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 분위기 좋고 그죠? 어제 저녁에는 화기하다가 트럼프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확실하게 보여드렸죠. 회담장을 만일에 문을 팍 차고 나왔더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는 길에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도 계속 지금 트럼프 기자회견 내용하고 보면서 봤는데, 그게 지금 판을 박차고 나간 게 아니죠. 다음 회담의 여지를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여운을 남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북미 회담이 여기서 판은 완전히 사라진 판 아닙니다. 다시 또 실무 회담이 재개되는 시간이 나오는데 트럼프의 어중은 제가 오면서 느낀 건 그렇습니다. 영변 핵시설, 그러니까 미래 핵을 생산을 중지하는 없앤다는 거, 요거 가지고 안 된다. 이왕 경제 제재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가려면은 현재 핵까지 내놔라는 거예요. 핵까지 내놓아야만이 내가 해준다. 이런 협상 전술적 고차원적 전술입니다. 수행원들을 몇백 명 이끌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협상이 결렬된 거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다들. 충격적이기 때문에 시세가 급등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경협은 제가 매일 요즘 방송을 연결하죠,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2시 아마 여러분 50분에 저랑 만나 뵙게 되는데 일단 회담 전으로 터진 시에는 내가 챙기는데 다만 회담 결과를 보고 파냐 말하면 여러분들의 선택 사안이라 했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만남과 함께 뉴스에 파자가 맞는데 다만 뭔가 이번에 사응 조치가 나올 기대가 하신 분들은 상당히 실망스럽겠죠. 오늘 리스크 관리 한 분들은 당분간 지켜보는데 만일에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황당하게 그냥 쳐다본 분들 예를 들어서 현대일이나 현대로템 정도 아난티아 오늘 이번 주도 또 어제까지 팔 게 다 졌죠. 그죠? 현대일도 물론 8만 원 대비 50% 이벤트 터졌고요. 지난 연말 대비 50% 수익률 터졌는데 근데 이제 회담 결렬이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죠. 주가라는 거는 큰 장대 연봉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다려서 다시 매도의 시기를 노려보시는 게 낫다. 다만 시간에 어느 정도는 제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시 판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북한도 변해야 됩니다. 미국도 대단한 국가입니다만 거기서 판을 엎을 수 있다는 거 합의해놓고 합의점을 만들어놓고 근데 지금 북한이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하는데 1대1로 동등한 입장에서 하겠다?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는 거. 더 큰 파일을 만들고 그림을 픽처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미국과 실무 협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실무 협상이 재개되는 시점이 오면은 주가는 다시 반응할 겁니다. 다시 반응할 수 있다는 거. 다음 당분간은 이제 가격 조정 다음에 시간 조정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남북 경협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정리했고요. 자, 일단은 제가 지난주 방송을 참 행사 때 못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IT 대형주는 지금 당분간 먹을 거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이유는 제가 이게 D램 가격이 아직 회복 안 되고요. 1분기에서 2분기 동안 업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건 이거는 현업에 있는 분들과 제가 부딪히면서 얻은 지혜인데 이걸 방송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제 IT 쪽 발주 모멘텀과 정설 모멘텀이 있는 쪽은 괜찮다 했죠. 그래서 사실 추초까지 터졌는데 삼성전자도 오늘 삼성전자 3.5% 분위기로 많이 빠졌는데 하이닉스 반도체는 오늘 5% 빼죠. D램 가격은 최근에 하락하는데 주가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뱉어내고 가겠죠. 단 미중 간의 회담이 3월 하순에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되 3월 하순 미중 간의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3월 제가 보기에는 초순까지는 가격 조정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7만 1,000원이 분기점에 이걸 내줬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일정 시점 6만 원대 가격 조정을 주고 나면은 반등 리바운딩은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당분간은 이 IT 대형주들은 조금 관망을 요한다. 물론 저를 되게 팔아드려야죠. 그리고 3월 하순에 미중 간에 지금 협상이 있죠. 미국과 중국의 협상도 제가 오늘 북미 회담하고 똑같이 좌우는 안 됩니다만은 미중 간의 협상이 3월 하순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전에 지금 주가가 반영이 됐죠. 주식시장이라는 항상 선반영되는 상품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남북 경협에서도 보셨고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3월 초순에 지수 관련주 올라가도 반영 다 됐다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기대치 때문에 대꼬복고 나겠죠. 과락했을 때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3월 하순 기대치가 있는데 초순에 조정받고 중순에 튀면은 계속 따라가면 안 되고 지금 현재로서 제가 보기 2200에서 한 2250 정도 보고 있죠, 시장. 대응은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대신 이제 IT 본 김에 제가 오늘 이제 IT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 어제 홍남기 부총리입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 그죠? R&D 부분에 한 2조 원 정도 투자하면서 그 안에서 장애 기업에서 큰, 그죠? 뛰어난 기업들이 탄생될 수 있게끔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은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사실 장 분위기는 바이오 쪽으로 완전히 몰아버렸어요. 바이오 쪽으로 완전히 몰아버렸는데, 제약 바이오는 지난 2월까지는 IT에 밀려가 실은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경기가 더 좋아 보였거든. 지난 2월 하순 2월 중순까지는 지난주까지 주초도 그랬고. 하지만 이제 지수가 조금 이게 행보하거나 조정기를 올라가던 주가를 줄 때 일단 정부 모멘텀으로 주가 부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제가 섹터별로 해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상승 미흡평들 중에 모멘텀 있는 것들이 있죠. 네이버라든지 지금 NC소프트 이런 것들은 오늘 한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그리고 일단은 제가 제약바이오 축은 보고 IT는 소재 부품이 매물 소화가 되는데 소재 부품주 쪽 특히 소재 쪽은 과락 조정 넣으면 한번 다음 주 반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것도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종목 특징주로 넘어가겠는데 제약주 제약바이오만 해도 지금 그래서 코스닥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라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확고한 모멘텀, 어떤 종목을 성장할 때 뭔가 확고한 거, 비교 우위에 있는 걸 선택하셔야 수익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일단 코스피 쪽은 유한양이 제일 셌죠. 아침에 리포트도 나왔는데, 유한양행이 지금 지난 연초에 지금 오스코텍 기술을 받았던 지금 치료제가 기술 라이센싱 아웃 될 때 당시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6만 원대? 26만 3천까지 가고 계속 수렴했는데 이게 이제 파이프라인 가치도 부각되고 또 지금 영업이익률, 창출 능력도 부각되면서 저평가다. 한미약품에 비해서는 저평가가 아닌가. 이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가격을 한 32만 원 부르는 리포트가 있었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한미약품이, 지금
성장 프리미엄이 좀 더 주는 거는 이유가 있고 파이프라인이 좋은데 유황양도 지난 한 2, 3년 동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라인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수 조정장의 대안으로 일단 선봉에 나섰죠. 다만 이제 매물 소화 될 때 여러분들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되겠고 오늘 차선책으로 보니까 최근에 저희 움직임이 없었던 종건당도 움직이다 오늘 장 분위기 때문에 오해 밀린 것 뿐이죠. 근데 이제 한미약품이 움직이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한미가 특히 지금 이중항체 기술을 보유하고 파이프라인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중항체에 대해서 어제 좀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이중항체라는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해가지고 항온항체 알죠? 혈액에 그죠? 이중항체 기술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표적을 두 군데 표적이 있는데 한 군데만 쏘아가지고 표적 암제가 항암 치료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중항체는 두 군데 동시에 표적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중항체예요. 이런 게 이제 가장 쉽게 표현한 거고, 여러분들 신라젠이 보면은 이파티닙, 신라젠 그 단독으로는 팩사백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병용요법을 쓰죠, 병용요법을 쓰냐면은 한 가지 요법 가지고 효능보다는 두 가지 요법으로 동시에 암을 공격해 가지고 항암 치료 효과를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병용요법은 이중항체 기술로 가지고 해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항체, 즉 파맵신 같은 경우에 다중 표적 항체 기술까지 실은 시장 물질 후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은. 근데 이것이 보완이 이게 플랫폼입니다. 예, 신약 기술의 플랫폼인데 이 기술로 기존 신약과 딱 붙여놔니까 이게 다중 공격을 할 수 있으면서 효능이 커진다는 게 최근에 리포트가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올해 촉망받는 주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관련주가 한미약품도 있고 어떤 종목이냐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파맵신도 이중항체 이거는 다중표적항체 기술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기술력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회사죠. 오늘 잘 가다가 오늘 장 부위 때문에 오후에 0.96 마이너스인데 이중항체 기술 관련주로 파맵신 그다음에 ABL 바이오 이게 오늘 어제 오늘 강합니다. 8380. 네. 오후에 장 분위기 빠져도 3.7% 네, 밖에 플러스 났죠. 이런 것들이 네, 시장의 기대치로 붙고 있다. 아마 이제 뭐 3월에 한번 바이오주는 제가 보니까 하나의 중요한 대안, 어떤 주도주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했던 건 여러분 유심히 잘 보시고 눌러주는 자리에서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이중항체 기술은 한미고 ABL 바이오고 파맵신이고 그다음에 좀 더 연결 넓히면 레고캠 바이오도 이중항체 기술 관련 그건 ADC 저해제 기술이지만은 예, 어쨌든 면역 관문 억제제 기술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고 예. 그다음 오늘 이제 정부 시책 관련해 가지고는 마크론이 제일 컸죠. 그죠? 네, 유전자 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시장 유전자 분석 그리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장까지 열릴 수 있는 게 사실 꿈은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움직였다는 건 참고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미 지난해 제가 뭐 배워서 한다 저녁 시간에 올해 뭐 제가 임상 3상 결과치를 낼 겁니다라고 했던 주가들이 대박이 났죠. 실은 연초에. 바이로메드도 크게 났고 어제 좀 이야기 나왔고 이거는 본코너를 통해서도 제가 임상이 아마 올 5월 넘어 한 6, 7월 나올 겁니다 했는데 연초에 너무 밀어붙였죠. 오늘도 또 빠지다가 바로 움직입니다. 그만큼 바이로메드 기대치가 큰데 다만 임상 발표 결과물 발표 시간이 좀 연기됨에 따라서 조금 시간 조정을 그치는지는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신규 진입하기는 그렇고 중기 보유자들은 홀딩이고 근데 제가 그보다 더 빠른 스케줄이 하나 있다 했죠. 메지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지온이 폰탄 수술 환자 치료제 네, 이 결국에는 뭐 오늘 신고가 내고 급등하다 오후에 좀 장분이 밀려서 4% 올라갔어요. 예, 이거 이렇게 오늘 폴대를 세우고 급등하다 보니까 조만간에 이제 3상의 결과치가 나올 것 같죠? 주시장이나 선제 반영되기 때문에 반영도가 강할 때는 재료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팔아주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래 봤고.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제가 방송 연결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이 HLB도 변동 보이다 오늘 긴 꼬리 달았는데 이것도 이제 3상을 마무리하고 품목호가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 네, 품목호가.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좀 추가적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네, 이 정도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적 관련 제약바이오가 또 있어요.
실적 관련, 수주 관련해 가지고는 삼천당 제약, 뭐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본코너에 통해서도 지난 1월에 말씀드린 바 있죠. 그 이후로 막 4만 원에서 지금 5만, 오늘 뭐 한 2, 3천까지 갔죠. 이 삼천당 제약은 또 추후 3월, 6월 간 사이에 또 추후 해외 매출 계약건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와가지고 좀처럼 빠지잖아요. 네, 이렇게 차트 보시면은, 예, 배팅을 붙이고 난 다음에, 예, 추가적으로 변동성에서 보였습니다만은 단단한 매물 지표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지금 차트 보는 거는 또 제가 실적으로 가는 것들이 다음에는 디오, 네, 이것도 보면은 네, 하여튼 오늘 전부 다 음봉이 뭐 분위기 때문에 나왔습니다만 음봉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것도 그 디지털 임플란트 부분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반응이 매우 좋아요.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젠, 지금 분자 진단기 부분 매출이 올해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네, 이런 유형들. 네, 것들이 제가 뭐 실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군 네, 포함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겠고, IT 한번 봅시다. IT는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본주 대표주는 먹을 거 없다 했고, 소재 부품을 보는데 뭐 그래가 사실 급등했죠, 주초에. 그래 하신 분들 기분 좋았을 거예요. 주초에 제가 덕산 네오록스는 말씀드리고 하면 10% 넘는 급등주가 일어났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경고하다가 오후에는 IT 부품도 밀렸죠, 장 분위기에. 근데 제가 보기에 올해 발주 기대감, 정설 기대감이 아니고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 IT 소재 쪽이죠. 대장은 덕산 네오록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패턴이 좋았는데 지난 월요일 날 둘 다 10%씩 급등했죠. 그죠? 둘 다 급등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좀 낮춰지면서 3일째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3일째 조정을 받았는데 나흘차 조정까지 다음 주 초반에 만일에 주어진다면은 IT주들은 제가 소재 1순위 그다음 부품입니다. 장비. 예. 이들은 제가 다음 주 한 차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네, 높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장비주죠. AP 시스템 정도. 장비에서는 제가 가장 상당히 내용이 좋다. 차트를 보시면은 장비가 좀 더 빠지죠. 네. 지금 보니까 20일을 살짝 내줬죠. 그러니까 배팅 강도가 소재가 1등이에요. 붙일 때. 그 다음에 지금 장비, AP 시스템이나 원익 IPS 정도, SFA 이 정도 되고 이거 완전 죽은 건 아닙니다. 이쪽은요. 그 다음이 BH 같은 FPCB 쪽 딱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네, 움직일 때는. 근데 움직임 따라가면 안 되고 과락이 나오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3월 장의 전망을 제가 좀 더 할 건데 3월 장세는 벌써 제가 이번 주 중에 방송 연결하면서 많은 말씀드렸는데 지수를 보시면 안 되고 종목을 보셔야 된다. 종목이 제약 바이오만 있는 건 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좀 IT 모멘텀도 있고 제약 바이오도 여러 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중국 소비재 축도 있죠. 이 중국 소비재도 지금 오늘도 연결하면서 중국 소비재가 이제 제약 바이오 다음이 아닙니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중국 소비재 하면 이번에 실적이 제일 잘 나온 화장품 회사가 있죠. 같은 값이면은 좀 강한 주가 좀 상당히 머무는 단점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변동 나오면은 네, 유망주가 될 수 있죠. 이거 한국 콜마죠. 네, 중국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잘 나왔으면서 시세가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소비재는 딱 많이 보면 안 되고 제가 좀 압축을 좀 말씀드린 게 한 화장품, 콜마, 그 다음에 이제 코스맥스가 콜마를 거의 따라가죠. 다음 아모레 퍼시픽 이런 것들은 한번 시세 좀 더 내리려고 하죠. 아모레 퍼시픽 지난해 실적이 아주 안 좋았어요. 아모레지하고. 네, 근데 뭔가 이제 좀 기대치가 있는데 일단은 실적에 검증된 콜마가 제가 보기에는 움직인다면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정도 여러분들의 설명을 제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니까 여행주도 좀 움직이죠. 여행주도 움직이고 또 순환매가 보면은 LIG 넥스원이나 항공우주 같은 방산주도 움직이죠. 지수 못 갈 때 가격 매력이 있단 말이지. 방산주도 지난해 워낙 많이 빼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산주도 조금 지수가 못 가거나 흔들리면은 반응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런 게 있고 수소차는 뭐 정부 이야기가 나오면은 계속 장중에는 움직이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수소차주는 일단 꺾인 거예요. 네, 꺾였다 봐야 돼요. 그 테마가 오래 갈 테마가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실적으로 이어지는 테마는 수명이 긴데 실제가 무관하게 이슈로 한 파동이 나오면은 다시 파동의 뒤안길은 뭐냐? 원위치입니다. 파동의 뒤안길은 원위치예요, 원위치. 예. 차트 한번 볼까요? 저는 이미 이거 뭐 1월달 쇼텀으로 끝날 거다 말씀드렸는데 이 기대치가 일반인들 많고 또 방송에서도 수소차 움직일 때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결국 뭐 이래 되잖아요. 머물다가 꺾이는 거죠. 예. 이게 제가 다음에 수차의 시간이 올 겁니다만은 수차는 지금 하여튼 정부의 슬로건은 제가 인지합니다만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제 한번 충분히 설명드린 바가 있죠. 네, 이렇게 잡아야 되겠고. 자, 3월달 전망을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3월 일단은 등락은 있는데 지수도 많이 빼면 반등은 줄 겁니다. 반등은 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익을 내시려면은 1, 2월 달에 시세를 확 낸 것보다는 새롭게 부상하는 쪽이 좋겠죠. 방금 얘기했던 뭐 제약바이오군을 우선순위로 보고 조정시 잘 봐야 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후순위로 중국 소비재도 축이 한 바퀴 돌아갈 수는 있겠구나. 그죠? 뭐 여행주까지. 뭐 중국도 소비 부양책이 나오면 더더욱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네, 이게 두 가지 축을 제가 이제 방송에 좀 특별히 좀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싶고 오늘. 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2월 달에 사실 뭐 터진 놈들은 바이로메드 3,000당 제약, 뭐 레고캠 바이오 한 이 정도 말고 소수 말고 뭐 터지지도 않았잖아요. 메지온 조금 이야기했던 거 다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 가격 매력이 있죠. 최근에 뭐 셀트리온 계열은 완전히 주고 있고 지금. 그 다음에 가격 매력 기반으로 예, 아무래도 지금 3월은 IT 쪽이나 이런 산업 경기 쪽보다는 예, 제약 바이오 축에서 좀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못다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예, 꼭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강조드리고 싶고 IT 소재 장비주 시야 낮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지. 매물 소화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재 장비 핵심 메카들은 한 나흘 정도 매물 소화가 되면 다음 주 중에 한 차례 순환 상승하면서 나는 살아있다는 거, 연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는 상당히 좋은 주가들이 있죠. 예, 그건 좀 엄선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일단 꺾였다는 거예요. 꺾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주도 축이 좀 변모가 된다는, 이 변모되는 이 사이클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남북 경험은 아까 제가 전반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상당히 아쉽고, 저 또한, 네, 오늘 방송 연결한 시간에 딱 나와가지고, 매우 제가 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회담장을 박차고 나는 게 아니고, 다음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어느 정도 주고 다음 회담을 위한 또 실무진들의 접촉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북한이 뭐 핵미사일 다시 발사 시험 하지 않는 한은 회담 재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간을 벌면은 다시 주가가 복원될 시간대는 오겠죠. 대표 주주자들은. 그래 봐야 되겠고 현대엘리베이터 기준으로 펀더멘탈 가치가 9만 원대 되기 때문에 10만 아래에서는 혹시나 매도하지 않은 분들은 대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매주 목요일, 네,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주말 연휴, 네,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